중동 정세가 다시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이 군사적 목표를 원유 수출 인프라까지 확대한다면 이는 곧바로 국제 에너지 시장과 특정 국가들, 특히 중국 경제에 중대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약 17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하며 글로벌 시장 수요의 2% 미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비중으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특정 국가에게는 생존선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란 원유는 제재로 인해 정상가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중국의 소규모 민영 정유사, 이른바 티팟 정유사들이 생산 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 가능성이 점차 고조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이란 원유의 안정적 공급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카르크 섬과 같은 주요 수출 기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란 경제뿐 아니라 원유의 최대 구매처인 중국, 나아가 글로벌 원유 시장에도 충격파가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란 원유의 공급 구조와 중국의 의존도,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이를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오펙 국가들의 대응 여력까지 단계별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의 원유 허브를 공격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가능성에 기반한 분석임을 먼저 밝힙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하기 어렵게 되자 이른바 다크플릿이라 불리는 비공식 유조선을 통해 우회 판매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선박들은 위성 신호를 끄고 항로를 숨기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하면서 원유를 실어 나릅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이란의 실질 수출량은 알려진 수치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이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보다는 특정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란 원유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 내에서도 국가 에너지 기업이 아닌 산둥성 지역의 중소민영 정유사들입니다. 이들은 정제 시설 규모는 작지만 민첩한 구매 전략과 비교적 낮은 규제를 활용해 저가 원유를 대량으로 들여와 높은 정제 마진을 유지해 왔습니다. 2022년 이후 중국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대형 국영기업보다 티팟 정유사들이 싼 원유를 우선적으로 소화하도록 묵인했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이는 중국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내수 산업 원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구조는 중국으로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란으로서는 외화 획득의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거래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국제금융 제재망을 우회할 수는 있으나 원유 판매 대금이 고스란히 중국 상품 수입으로 되돌아가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자국 내 산업 다변화나 통화 유연성 확보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이를 두고 사실상 한 나라에 묶여버린 식민지 같은 의존 상태라는 비판적 평가가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원유는 국제 제재로 인해 정상가에 판매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무기로 삼은 것이 바로 가격 할인 전략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이란산 원유는 정상적인 중동산 원유, 예컨대 오만 수출 혼합유와 비교해 배럴당 평균 11달러가량 저렴했으며 2024년에는 이 차이가 약 4달러로 좁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제재 재강화 우려로 인해 이 할인폭이 더욱 축소되어 약 2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티팟 정유사들은 이란의 가격 전략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국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원유를 사들여 제품을 생산하면 동일한 석유화학 제품이라도 원가 경쟁에서 국영 대기업을 앞지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내 일부 지역의 연료 가격 안정과 중소제조업체 원가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이란의 원유 할인은 중국 내 산업 경쟁력 유지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이란 경제에 두 가지 모순을 만들어냈습니다. 첫째, 원유 판매로 벌어들인 외화가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고정되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결제 자유도를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안화로 받은 대금을 재투자하거나 다변화할 선택지가 부족해 대다수가 다시 중국산 제품과 서비스 수입에 소진됩니다. 이로 인해 수출로 얻은 돈이 다시 중국 경제로 돌아가는 고리를 형성하며 사실상 일방적 종속을 강화합니다.
2023년 이란 상공회의소의 한 고위 관계자가 이를 두고 식민 덫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값싼 에너지 공급자로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란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이란은 제재를 피해가는 대신 외교적 자율성과 경제적 자립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스라엘이 만약 군사 행동의 범위를 이란 원유 수출 인프라까지 확장한다면 그 첫 타깃은 페르시아만의 핵심 출구인 카르크 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곳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절대 다수가 집결하는 전략 요충지로 이곳이 마비되면 이란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즉시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일 국가에 국한된 위기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글로벌 원유 공급망 전체에 긴장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비록 이란산 원유가 세계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미만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소규모 공급 차질에도 심리적 불안감으로 가격을 빠르게 반응시켜 왔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군사 충돌로 원유 수송이 차단되면 보험료 인상과 운송 리스크까지 겹쳐 실질 가격 상승폭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상황은 미국에게도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임기 당시에도 휘발유 가격 상승은 민심을 빠르게 흔드는 요소였고 현재도 같은 맥락에서 유가 급등은 미국 행정부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원유 수출 허브를 공격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백악관과의 외교 긴장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국제 원유 시장은 대체로 오펙의 유유 생산량이라는 안전판에 의해 일정 기간 내에 안정을 찾아왔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최소 400만 배럴 이상의 즉시 가동 가능한 여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과거 공급 충격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이들 산유국이 6개월 이내에 사라진 물량의 80%를 폭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즉, 이란산 원유의 공백은 단기 가격 쇼크를 불러오겠지만 시장이 장기적으로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격 직후 단기 급등 구간은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소비자 물가 영향은 전 세계에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란산 원유 공급이 갑작스럽게 차단된다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곳은 중국의 민영 티팟 정유사들입니다. 이들 업체는 싼 이란산 원유 덕분에 대형 국영 정유사와의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아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낮은 원유 구매 단가로 유지해온 정제 마진이 사라지면 즉시 수익 구조에 큰 균열이 생깁니다. 더욱이 이들은 국제시장에서 정상가 원유를 대량 확보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영 기업과 달리 장기 공급 계약이나 안정적 신용 라인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급선이 막힌다면 결국 다른 중동산 혹은 러시아산 원유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미 기존 구매자들이 포진한 시장에서 이들의 협상력은 높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예상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티팟 정유사들의 생산 단가 상승은 중국 내 연료와 화학제품 가격 전반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티팟 정유사는 수익성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가동률을 줄이거나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대형 국영 정유사의 물량을 재배분하거나 전략비 축유 방출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겠지만 당장 이란산 원유만큼 가격 메리트를 제공할 대안은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해 이란 원유가 가진 가격 방패막이 사라지면 티팟 정유사와 중국 내 일부 산업은 새로운 비용 구조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란산 원유는 수치상으로는 세계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국가와 특정 산업에는 절대적인 생존선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그 대표 사례가 바로 중국의 티팟 정유사입니다. 값싼 원유 덕분에 이들은 국영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중국 내 일부 지역 연료 가격 안정과 제조업 원가 절감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란 원유 공급망은 언제든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적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이란의 원유 수출 허브를 군사 공격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고 특히 중국은 티팟 정유사의 비용 구조가 흔들리며 에너지 가격 전반의 부담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중심으로 한 오펙의 유유 생산 능력은 과거에도 위기 상황에서 공급 공백을 상당 부분 신속히 메워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안전판이 작동할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나타나는 단기 가격 급등과 심리적 불안은 국제 정세와 경제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추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중동 갈등의 범위를 넘어 제재국과 소비국 간의 불균형한 에너지 거래 구조가 만들어내는 의존의 덫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은 이를 통해 비용 절감이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도 피해갈 수 없는 구조임이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 드러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 원유 시장은 군사외교 리스크와 함께 특정국 의존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중국 역시 이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체 공급선 확보와 정유사들의 비용 구조 다변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스라엘의 실제 행동 계획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